안녕하세요. 오늘 2시까지예요. 지난주 제가 좀 못해서 아주 어려운 거 말고는 쭉 제목을 좀 훑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1열은 전체 다 나가고 우리 12월은 그냥 틀 위주로.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요거에 대한 예외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국내로 가정을 합니다. 그럼 양도 속세는 열거된 것을 팔아야 되죠. 자, 지상권, 지역권은 아니에요. 전세권. 다른 것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죠.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뭐 된 것이 하나 한다. 등기. 그럼 등기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니고 입주권, 분양권, 상환자가 들어가면 되고요. 영업권하고 이주권은 함께까지만 보여야 돼요. 뭐 분리, 별도, 떨어진 느낌이 들면 대상이 아니고 골프 회원권에 관련 주식 들어가고 건설업하고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적인 양도죠. 그러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물건이 양도로 보는 경우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뭐 PPT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 기억하세요. 현물술자는 양도. 왜 양도라 그랬어요? 그냥 양도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복습을 하실 때는. 대물변제 양도. 이혼인데 위자료란 말이 들어가면 양도.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고요. 수용 양도.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 이건 오늘 한 3교시 정도에 계산하는 거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채무는 유상거래고 채무를 제한 것은 증여거래.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고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이죠. 양도가 아닌데 채무가 불이행되며 정말로 소유권 넘어가죠. 그때는 양도. 신탁이 설정됐을 때 양도로 보지 않게 한 조건은 지배권을 위탁자가 그대로 행사해야 되는데 위탁자 지배를 벗어난다면 양도. 지분 변경이 없다면 양도가 아니고 지분 변경이 있으면 양도죠. 무효자가 들어가면 양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공매는 양도인데 무슨 단어가 붙으면 재치등 양도 아닙니다. 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요건 충족해야 되죠. 1세대는 거주자 및 급 배우자. 그러면 비거주자는 처음부터 1세대가 안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나이가 몇 세 이상이며 30세 이상 1세대로 봐주고요. 원칙은 사실상으로 판정하고 토지가 너무 크면 안 되면 한도를 두죠. 요건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도박은 10배, 녹지에서 수박은 5배, 나머지는 3배 이렇게 암기를 할 거예요. 자, 겸용주택은 고가는 제재를 합니다. 무조건 주거분만 주택인데 고가가 아닌 일반 주택은 혜택을 주죠. 주택 면적이 1제곱미터라도 초과되면 그 주택은 뭐로 본다? 주택. 다가구는 구획됐으면 각각 하나인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다면 전체를 하나.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질 거래가액으로 돈 받은 합계액이 10억 초과.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주택수를 공동 소유자 각자. 원래는 양도 시점에 국내에 한 채여야 되죠. 근데 2채를 하더라도 그게 투기 목적이 아니면 한 채로 봐줍니다. 우선 연도만 기억할게요. 수도권 받기란 말이 들어가면 3년. 동거복녀가 혼인은 10년. 귀농이란 말이 들어가면 5년. 일시적이면 3년. 상속은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1번. 나중에 뭐를 받고 상속. 뭐를 먼저 팔아야 돼요? 1번. 이게 좀 기억이 나요? 왜? 왜 기억이 나지?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인데? 짱! 자, 원래는 2년 보유 등을 해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자체적으로는 2년 보유 거주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유기간 등 제한받지 않고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 건설임대주택은 전체 거주한 기간만 5년 이상이면 내 집인 시점부터는 2년을 충족하지 않았다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수용은 언제 받은 것에 한한다. 전. 그 다음에 외국으로 이민 가는 해외 이주라 외국으로 취약 등으로 나가는 경우라면 빨리 팔아야 되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빨리 파셔야 되고 국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는 조건이 몇 년 이상은 거주한 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발령장을 받았다면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농지 비과세 요건은 동그라미 2번이죠. 쌍바 토지가액 차익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되는데 경작이란 말이 들어가면 2번하고 3번 동시 충족하셔야 돼요. 새로 받은 농지를 몇 년 이상 농사, 3년 이상. 그런데 농사 짓는 중에 수용을 당하면 농사 짓는 걸로 봐주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 경작기간과 상속인 경작기간은 뭐한다? 합친다. 여기까지 저는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들어갑니다. 자, 20페이지. 책 20페이지. 자, 세법에서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 가능한 물건을 등기를 안 했을 때 미등기란 말을 써요. 그러면 주식은 처음부터 등기부를 작성하는 물건이 아니죠. 그런 물건은 미등기란 말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등기 가능한 물건인데 등기를 안 한 미등기는 세법상 여러 가지 제재를 합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 배웠던 비과세 등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바로 배워요. 이어서 필요경비 계상공제라는 것을,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오늘 이제 배우게 되시는데, 이 공제율이요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3이에요. 그런데 미등기는 10분의 1로 낮아요. 1000분의 3. 근데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네. 미등기로 부동산을 팔면 필요경비 계상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적용합니다. 제재 목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것뿐이죠. 요건 지금 기억하시고요. 여기 좀 이따 알게 되니까 뭔지.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장기 보유라는 걸 못 받아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기본 공제라는 걸 못 받아. 그러니까 뭐를 못 빼요. 세금이 크게 나오고 세율이 무려 70%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재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어떤 물건을 취득을 해서 내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했어. 근데 법원이 나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명의로 우선 등기하지 말라고. 등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명령을 내려놨어. 그럼 나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이 물건을 매매를 했을 때 나는 등기부상은 등기가 안 된 물건이 맞잖아. 근데 이런 것은 제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세법에서는 등기부상은 등기가 안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세법을 적용할 때는 요 미등기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자산이 있어. 그럼 제가 지금 언급하는 말은 서류상으로는 미등기예요. 근데 세법을 적용할 때는 미등기로 본다, 미등기에서 제외시킨다. 미등기에서 제외시키니까 그냥 문제를 풀 때는 등기된 걸로 의지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 그럼 이런 것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현재 법에서 6개 정도를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인데, 장기할부 조건인데 이 장기할부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길 수 있겠죠. 그럼 등기를 하고 넘겨요? 못하고 넘겨요? 못하고 넘기니까 미등기는 맞는데 나한테 제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계약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쉬워요. 법률 규정, 법원 결정으로 처음부터 등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의사랑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등기는 가능했는데 농어촌 지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70년도에 농어촌 지역을 가잖아요. 그게 등기가 안 된 농지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세무사들이 그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거 왜 어르신 명의로 등기 안 하냐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마, 동네 사람들이 내 땅이란 거 다 알아. 뭘 등기하고 있어. 이런 순수한 분들한테 세무공무원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어르신 등기 안 하셨네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살 나라가 아니죠. 농어촌 지역 목적이고, 이 4번은 1세대 1주택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농어촌 지역을 갔어요. 밭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밭 위에는 원래 주택을 신축을 못 하잖아.
그럼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야? 무허가 주택이지. 그 가족 명의로 20년 전부터 무허가 주택을 지어놓고 20년을 살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팔았어. 그럼 건축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등기가 안 됐잖아. 이거를 등기 안 됐다고 아이고 과세할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 5번하고 6번은 도시개발법상 문제인데, 자 6번을 먼저 볼게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됐다면 이것은 등기가 돼요. 그런데 공고가 되기 전이니까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우리 의사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상 문제지.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이거 봐봐요. 종료되지 아니하여. 종료가 됐다면 등기 가능하겠지. 근데 종료되지 아니해서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서류상으로는 등기가 안 된 게 맞아요. 그런데 미등기란 단어 옆에 요 6개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면 제재한다, 제재하지 않는다, 제재하지 않는다. 이 6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등기 양도에서 뭐하는 자산? 제외. 동의어가 법령이 정하는 자산. 얘들은 그냥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키워드를 암기를 할 텐데, 다른 학원은 이런 거 안 해드려요. 내가 일산만 해드리는 거예요. 장기, 법률, 법원, 농지의 농, 1세대 1주택의 주,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인데 이렇게 합시다. 장기 법률로 법원에서 농주가 농어촌 지역에서 마시는 막걸리를 말합니다. 농주를 개발하는 것은 미등기다, 미등기가 아니다, 미등기가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럼 하지 마요. 알아서 해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세요. 이거 문제 푸는 룰을 좀 기억하실래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미등기까지만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재를 하세요. 그런데 미등기란 단어가 눈에 보이면 반드시 미등기 단어 옆에 이 6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 그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때는 제재한다, 제재하지 않는다, 제재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문제 푸시면 다 풀립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지난주 프린트요. 지난주, 오늘 거 말고 지난주 6주차 프린트. 자, 이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60번 해설 들으세요. 2페이지.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찾는 거. 자, 키워드 법원 결정 들어가야죠. 2번 장기할부 조건 들어가야 되죠. 자, 이거 볼게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등기 못하잖아. 그 다음에 자, 리얼 도시개발법인데 여기를 말장난 쳤거든. 토지구역 환지 처분 공고 후에요, 전이에요? 전. 이거 후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등기 가능해. 후를 뭐로 바꿔야 답이 돼? 전.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예, 정답은 3번. 자, 다시 앞에 그림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세금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절차를 배울 텐데, 그럼 세금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이 들어온 돈이잖아요. 여기서 나간 경비를 빼야지. 대표적으로 취득 가격을 빼요. 뒤에서 언급합니다. 그럼 언제 팔았는지 양도 시기를 판정해야 되고, 취득 가액을 빼야 되니까 취득 시기도 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유 기간이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 양도 소득세인데 양도 시기만 알면 되지 취득 시기를 왜 공부하죠?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를 빼야 되니까? 취득 가액을 빼야 되니까 뭐를 판정해야 돼?
취득 시기. 그럼 양도는 반드시 유상거래잖아요. 그런데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취득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건물 신축한 걸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취득 유형은 다양한데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어느 게 양도 시기고 어느 게 취득 시기까지는 구분을 안 하셔도 돼. 그냥 조문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자, 일반적으로 유상거래로 가정을 하면 우리가 취득세를 배울 때는요, 원칙은 정말로 돈이 이체가 된 날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서류가 제출이 안 되면 예외적으로 계약상으로 갔는데, 지금 배우는 양도 속세는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걸 법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날짜가 양도 시기예요. 그러면 대금 청산 날짜가 불분명할 수 있죠. 양도 시기는 최근 거래니까 통장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데, 내가 20년 전에 건물을 취득했어. 그때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금 청산 날짜가 불분명하면 그때는 등기 시점으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로 가니까 양도세는 이 날짜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취득시기랑 차이점이라는 거. 그러면 1번 보시면 원래는 대금을 청산한 날짜인데 2번, 그 대금을 청산한 날짜가 불분명해. 그럼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접수일,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 접수일, 주식은 명의 계산한 걸 합니다.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대금 청산 이후에 등기를 하는데 대금 청산 전에 미리 등기 들어갈 수 있죠. 그때는 언제로 간다? 등기 날짜. 근데 1번을 보시면 희한한 말이 있네요.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 속세 등은 제외한대. 이게 뭔 말이야? 자, 케이스를 설명드릴게요.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가받는 게 원래는 10억 원이에요.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양도 속세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1억 정도가 나온대. 그럼 파는 사람이 양도자는요, 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 이렇게 고려하면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는 것 같거든. 그럼 이 부동산을 매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매수자는 이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도 내가 대신 내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분리할 게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매각을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양도자가 이든 경제적 이득은 11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양도가액을 11억으로 정하는데 지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날짜인 대금 청산 날짜를 판정할 때만큼은요, 순수한 대가인 10억 원만 통장으로 이체가 되면 양도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금 1억 원을 얘가 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얘가 직접 세금을 낼 수 있거든. 그래서 1억 원은 통장 거래 내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일처리하기 위해서 날짜를 판정할 때는 세금을 포함하고 판정한다, 제외하고 판정한다, 제외하고 판정한다. 이 느낌만 기억하실게요. 그럼 이거죠.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속세 등은 대금 청산 날짜 판정할 때 뭐 한다? 제외. 4번. 장기할부 조건은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인도가 필요하면 인도, 정말로 사용 수익하는 날짜 비교해서 빠른 날. 5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취득 시기 판정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허가받은 경우라면 승인자,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 승인 날짜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런데 무허가는 이 승인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개의 단어 중에 얘밖에 안 남잖아. 사실상 사용일. 그걸로 가는 거야. 근데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네. 무허가 건축물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한다. 이거는 우리 조카도 알더라. 우리 조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삼촌, 이게 세법을 떠나서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무허가인데 승인을 해주지? 그리고 합격했잖아, 조카. 조카 몇 살? 40살. 왜 조카를 어리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큰 누님 딸 40살. 저희 둘째 누나랑 저랑 띠동갑이니까 둘째 누님하고 저랑 띠동갑 12살. 그 다음에 그 위에 큰 누나는 더 많고
그래서 뭐 저를 업어 키웠지 뭐 그 누나가. 저는 근데 기억이 안 나. 본인은 만나면 계속 내가 네 업어 키웠거든, 용돈 좀 줘 이러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 용돈을 안 줘도 되지. 자, 상속받은 물건을 팔면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가 되나요?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상속받은 물건을 지금 팔았을 때 양도 시기는 지금이잖아. 그럼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정한다? 상속이 개시가 되는 날. 증여받은 물건은요, 증여를 받은 날인데 점유를 잘 볼게요. 옛날 시골에 주인 없는 땅에 내 땅 그랬어요. 점유를 개시합니다. 그럼 바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평온공연하게 20년이 지나서 시간의 효력이 완성돼요. 등기를 하는 순간부터 취득세에서 취득세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를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가 하나는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 취득세에서 점이란 말이 붙으면 언제로 간다? 등. 그래서 취득세는 점 등으로 암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취득세에서는 등기 시점이야. 근데 지금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땅이 됐네. 내가 이거를 나중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 판 가격에서 뭐를 빼야 돼? 취득 가액을 빼야 되죠. 이익 취득 가액을 뺀다고. 20년 전 취득 가격을. 왜? 내 땅이 된 걸 판 거니까. 전체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20년 전 실제 취득 가격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부동산 공시가격을 빼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가액을 뺄 때 취득 시기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 점유를 계산한다. 그러면 같은 점유인데 취득세랑 양도세가 다르죠. 요거는 암기할게요. 취득세는 점 등으로 암기했고요. 양도소득세는 점으로 기억합니다. 자, 취득세는 점등, 양도소득세는 점점. 시작. 그런 노래도 있잖아. 뭐 점점 멀어지나 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누구 노래지 이게? 공이롭이 아니야. 브라운 아이드. 아, 우리가 같은 세대인가? 거기에 이열이라는 가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 나올 이열이라 나올. 그분이 전성기 때는 참 음색이 좋았는데. 근데 요새 가수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성악톤으로 목소리를 다 바꿔요. 대부분 가수들이. 그 호음에 올라갈 때 다 성악톤으로 내. 난 그거 너무 싫더라. 좀 트레이닝을 또 열심히 해서 그냥 원래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꼭 힘이 붙이니까 뭐 이런 소리를 바꾸는 거야. 성악가도 아닌데. 그럼 원래 음색이 잃어버리거든. 좀 화이팅 아무튼. 자, 수용은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등기 날짜 비교해서 빠른 날.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자, 밑에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건물이 먼저 완성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대금을 청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날짜예요. 대금을 청산한 날짜니까. 근데 문제가 내가 대금은 청산됐는데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나중에 완성이 돼.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파트 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8층을 지어야 되는데 8층을 올리다가 자금이 떨어진 거야. 그럼 선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먼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우리 쪽에서는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근데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럼 이때 내 아파트로 볼 수는 없잖아. 그럼 언제로 가야 돼요? 완성. 요 요건이 충족하면 이 날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완성 확정이 안 됐다. 이 요건이 충족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언제로 간다? 완성 확정된 날. 그 다음 11번이 이제 가장 어려운데, 자, 앞에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랑 연결됩니다. 30제곱미터를 내가 사업 시행자한테 주고 30제곱미터를 받았어. 이거를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된다. 그러면 요 사업 시행 범위 내에서는 지금 면적 증감이 없죠. 이때는 세금 부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넘겨줄 때 나운트 양도가 아니고
30을 받을 때 나한테 취득은 아니에요. 그러면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시점에는 세금 부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1년 뒤에 30제곱미터를 판 거야. 그럼 이건 정비사업 끝난 상태잖아. 그러면 30제곱미터 판 가격에서 우리는 뭘 빼야 돼? 취득가격을 빼야 되죠. 취득가격을 이걸 뺀다고요. 굿토지 취득가격을. 이때부터 내 거였으니까. 이때 세금을 때린 적이 없잖아. 그래서 굿토지 취득 시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전. 근데 예를 설명드려 볼까요? 내가 제공한 건 30이야. 그런데 환지로 내가 40을 받은 거야. 그 한마디로 공법에서 말하는 뭐가 된 거예요? 증환지. 이때는 나누셔야 돼. 이 40을 30과 10으로 나누셔야 돼요. 30은 취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거였어. 그럼 면적이 늘어난 게 얼마예요? 10. 10만큼은 추가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럼 이때 취득 시기를 바로 판정해야 돼요. 그 취득 시기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증환지가 된 것만큼은 취득. 이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반대로 가볼까요? 내가 제공한 건 30인데 20 가만지가 됐네. 그럼 마이너스 10만큼은 내가 뭐 한 것으로 본다? 양도. 그럼 우리는 돈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양도 시기를 판정이 되죠. 그때 돈 받는 돈이 청산금이 되겠죠. 요거 지금 공법 내용이고. 그러면 면적이 감소한 것만큼은 뭐 한다? 양도. 역시나 양도 시기는 같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만 공부할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눈에 환지까지만 보이잖아요. 무조건 시험 지문에서 전자를 찾으세요. 굿토지 취득 시점으로. 그런데 환지 단어 옆에 증가 또는 감소란 단어가 보였을 때는 무조건 다음 날짜를 찾으세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아니에요. 있는 날의 다음 날. 보시면 어디까지만 보이면 환지, 무슨 단어를 찾고 전, 환지 단어 옆에 무슨 말이 보이면 증가, 무슨 말을 찾는다? 다음 날. 100% 풀립니다. 무효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소유권 중간 이전이 무효잖아요. 처음부터 내 것이니까 어디 취득가액을 뺀다? 당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자, 사진 찍지 마세요. 1, 2월달에 찍을 거니까. 양도소득세는요. 찍는 거 아니에요. 상속은 상속이 개시가 된 날, 증여는 증여받은 날. 약간 차이는 발생하죠. 비교하지 마시고. 점유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고 무효는 당초로 가잖아.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암기할 거야.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상, 증증, 점저, 무당이 되어간다. 이렇게 나중에 암기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공부 이건 안 할 거니까. 다 하는 방법은 있어. 근데 지금 11월, 12월 과정인데 뭐 이거를 막 비교하려고 한다. 혼자 미치는 거야 한마디로. 막 뒤죽박죽 떼고. 손 떼세요 지금.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자 문제 풀어볼게요. 61번. 61번. 이게 이제 2021년도 문제인데 보세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정답이 바로 나와요. 자, 1번 보실래요? 1번. 환지에서 끝났습니까? 증감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증감. 그러면 무슨 단어가 내 눈에 보여야 돼? 다음 날인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서 끝나면 안 되죠.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짜가 빠져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얼마나 쉬워요? 그럼 2번부터는 모두 맞겠죠? 2번. 장기할부 조건은 등기, 인도, 사용 수익 시점 비교해서 빠른 날.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사용일. 요게 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조문 기억하지 마시고요. 조문 기억하지 마시고 점유를 개시한 날. 대금 청산 날짜가 불분명의 등기 날짜 등으로 간다는 거. 맞죠? 자, 지금부터 필기도어 놓으시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지금부터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한 50분 정도 어려울 겁니다.
2교시 전반부까지. 요거만 끝나고 나면 오늘 나머지 어려운 거 크게 없고, 지금부터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순서를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집중할게요. 맨 먼저 양도가액을 정해요. 들어온 돈, 동의어 총수익금액. 우리 여기서 내가 돈 번 것에 대한 세금이니까 나간 돈은 빼야 되지. 나간 돈을 합쳐서 필요경비, 필요한 경비를 뺍니다. 취득 단계에 발생한 경비가 취득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 받고 팔았네. 그럼 양도를 통해서 차이를 계산했더니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양도 차이. 그런데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럼 건물 가격을 5억밖에 못 받고도, 이건 설명드릴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건물을 팔 수 있죠? 설치하고 팔았더니 건물 가격이 8억 원으로 뛰었네. 그럼 원래 취득 가격은 2억 원. 보유 단계에 어떤 경비가 지출됐어요? 그래서 건물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어. 그걸 우리는 법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한마디로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가 경비가 나갔어. 그로 인해서 내 거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가 증가해. 거기에 공헌한 비용은 보유 관련 경비로 빼주는 겁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에. 그러면 양도차익이 5억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취득한 가격은 5억 원인데 디플레가 된 거야. 내가 2억을 받고 팔았네. 그럼 양도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했죠. 이것을 양도차손, 동의어, 결손금, 결과적으로 손실금액이 발생했다. 이건 좀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경비가 양도비. 대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중개 보수 지급하죠. 요게 세 개 합친 게 경비.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오고 10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다 판 거야. 그럼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분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죠. 물가 상승분을 빼죠. 오늘 배워요. 장기 보유라는 걸 빼주면 법률 용어인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 우리 여기서 생활비 250만 원을 또 빼줘요. 그 생활비 250만 원 빼주는 것을 기본공제. 그럼 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조잡하지만 옛날 영화를 생각해 볼게요. 옛날 영화를 보면 뭐가 많은가 하면은 연인끼리 춘천을 가. 그 옛날엔 춘천은 막차가 끊기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고 와. 그러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 이름이 차장이야. 차장인데 춘천을 여행을 간 거야. 그리고 남자친구는 막차가 끊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막차가 딱 끊기면서 애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오늘 같이 자도. 그 여자친구 차장을 속인 거야. 속이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봐봐. 같이 자도 차장 속이과. 시작. 같이 자도 차장 속이과. 같이 자도를 조금 애절하게, 뭔가 좀 애틋하게, 낭만 있게 해봐. 좀 이렇게 같이 자도 이렇게 시작. 같이 자도 차장 속이과. 필요하신 분은 정리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순서 반드시 기억해요.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이 순서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돼. 마음에 든다 손 들어봐요. 자, 갑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정리하셔도 돼요. 취득세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사실상 취득가격, 동의어, 비용, 옆집 팔린 계약서 등을 시가 인정해,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에 배웠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원, 개별주택가격, 공동원, 공동주택가격인데 용어를 바꿀게요.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지금 배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요 말을 씁니다. 실질거래가액이라고.
줄여서 실가. 요 공시가격을 지금 배우는 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로 바꿀 거예요. 그럼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가 된다? 개별 공시가. 그 흐름, 용어만 좀 바꾸는 겁니다. 자, 세금 계산하는 순서인데 지금부터 제가 10분 정도를 막 이상한 말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10분 정도 제가 이상한 말 한 걸 전부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입김장에 있는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2개를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려고 중간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건 손 뗄게요. 자, 강의만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순서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사례 문제 일체 손 대기 힘듭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양도가액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지문에서는요, 취득 가격 자료를 먼저 줘. 그거를 먼저 읽는 순간부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서. 자료 순서 무시하고 무조건 양도가격을 먼저 찾을게요. 그것도 원칙은 내거 계약서. 실질 거래가격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시험 지문에 실질 거래 가격이 불분명하대. 그때는 양도가격을 추론해서 계산합니다. 그걸 줄여서 추계. 옆집 팔린 계약서로 내거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옆집 팔린 계약서를 매매 사례 가격. 그러면 옆집에서는 실가지만 내 입장은 내거 계약서가 아니잖아. 내거 계약서가 아니면 나한테는 무조건 추계예요. 근데 옆집 팔린 계약서도 없어. 그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격이 존재할 수 있죠. 감정가격. 이것도 없다면 맨 마지막에 공시가격이 기준시가. 그럼 양도가격은 추계 순서가 매, 감, 기가 됩니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필요 경비 중에 취득가액을 먼저 정하는데 취득가격도 원칙은 내거 계약서, 실가.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금액을 추계합니다.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까지는 갔는데 취득가격은 환산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양도에서는 환산이란 말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환산 취득가액이요. 얘는 어디에서만 쓴다? 취득가격 바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기준시가. 그러면 추계 순서가 달라지네. 양도는 매, 감, 기. 취득은 매감, 환기. 이거를 최근에 7번 냈네요. 이 단순한 것을. 10초. 역시나 눈으로만 보세요. 양도는 우리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비는 우리 쪽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 그러면 돈의 흐름이 달라요. 돈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은 양도 가격 결정은 취득 가격 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는 양도로 따로 판정하고 취득은 취득으로 따로 판정해요. 그런데 양도가 취득 가격 계산에 유일하게 영향 미치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린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양도 가격이 감정가액까지 확인이 안 돼서 맨 마지막에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했네. 이런 경우라면 취득가격은 실가 등이 있더라도 못 빼요. 무조건 기준시가로 가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양도를 가장 낮은 금액인 기준으로 가는 경우라면 취득도 가장 낮은 금액이 기준으로 가야지 양도 차익이 나와서 세금 확보가 돼. 이것을 사음절로 줄일게요. 양도를 기준으로 가며 양기, 취득은 반드시 기준으로 갑니다. 취기. 요게 요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요거만 기억할게요. 1번. 양도를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은 반드시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 사음절로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양기, 취기. 여기는 절대 불변이에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지금부터 기억할게요.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앞에 화면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의 중에만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손 뗍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 말고는 양도 가격 금액 계산은
취득 가격 금액 계산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케이스를 3개를 설명드려 볼게. 양도 가격이 실가가 확인됐어. 실가. 취득 가격도 실가가 확인돼서 실가. 가장 깔끔한 계산 방법. 두 번째 케이스. 양도 가격 실가 확인돼서 실가. 순서대로 가니까. 취득 가격은 20년 전 거래 계약이라서 실가 계약서가 본실됐어. 옆집 거 팔린 계약서가 확인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양도는 실가로 가고요. 취득은 매매 사례 가격으로 추계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말라고요. 양도가 실가면 취득도 실가 이런 거 없다고 법에서. 계약서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케이스. 양도가 실질 거래 가격이 옆집 실질 거래 가격이 특수 관계인간 거래로 속인 거래 계약서로 확인된대. 안 써요. 근데 옆집 계약서는 믿을 만해. 그 뭐로 간다? 매매 사례 가격. 그런데 취득 가격은 내 거 계약서 확인돼서 뭐로 간다? 실가. 그럼 이런 경우라면 양도는 추계로 가지만 취득은 실가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서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손 떼고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양도와 취득은 돈의 흐름이 달라.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 그러면 방향이 다르잖아. 원칙은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양도 따로, 취득 독자적으로 따로 판자. 그런데 양도가 맨 마지막에 뭐로 가는 경우라면 기준시가, 취득은 반드시 뭐로 간다? 기준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인데 저는 분명히 이 범위를 정해드렸거든. 양기치기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케이스는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가도 보라고 그러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강사가 한 말을 모두 다 나는 알아야 되나 봐. 그래서 막 동영상 돌려보고만 난리 친다? 그냥 합격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책 있는 내용만 공부하시니까 책 있는 내용만. 나머지는 배경 지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근데 필요 경비 내에 3개의 경비가 있잖아. 가장 큰 형이 취득 가격. 첫째 동생이 자본적 지출액. 둘째 동생이 양도비. 그러면 얘들은 돈의 흐름이 나가는 방향으로 갔잖아. 그럼 방향이 같다는 것은 서로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기억할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동생들은 무조건 형이 가는 길을 쫓아가시면 돼. 그 문제 다 풀려요. 취득 가격 형이 본인 계약서가 확인돼서 실가로 갔어. 그러면 동생들도 부모님이 물려준 이름이 있겠죠. 첫째 동생은 이름이 뭐야? 자본적 지출액. 둘째 동생은 양도비. 이거 자체가 경비로 들어가요. 계약서로 확인되니까. 근데 시험을 이렇게 냈네. 취득 가격이 실가로 가는 경우라면 자본적 지출액이 경비로 들어간다. 맞죠? 태어난 이름 자체가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 가격이 실가가 확인이 안 돼서 가장 큰 형이 매감 환기로 추계했네. 그럼 형이 본인 태어난 이름 썼어요? 남의 이름 갖다 추계했어? 남의 이름으로 추계했죠? 이 경우라면 동생들은 본인 이름을 못 써요. 형이 남의 이름을 쓰니까 동생들도 남의 이름 갖다 써야 돼. 그 남의 이름 갖다가 추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공제해 준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인데 입법적 오류예요. 원래 필요 경비는 이 3개를 다 말해. 그런데 여기서 계산 공제 앞에 있는 필요 경비는 이 2개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앞에다가 기타자를 붙여주는 게 맞는데 제가 국회에 계속 전화를 해. 이거 입법적 단어 오류니까 앞에다 기타자를 붙이자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어디 국회의원들이 하원진 전화를 안 받아. 건방지게 말해. 내가 뽑아줬는데. 제 질문 나올 거예요. 자, 양도는 추계 순서가 어떻게 되고요? 매, 감, 기. 취득은 매감, 환기. 시험 목적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요거는 뒤에 나올 거니까 다시. 자, 다시 이쪽을 보시면. 기억. 매매 사례 가격과 감정 가격은
3개월 이내 금액이 하나입니다. 양도,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근사치 거래 한다는 거. 니은은 제가 2교시 강의할 것이고, 디귿,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디,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요, 우리 분양권 계속 중간중간 금액을 납입하잖아. 납입한 금액만 기준시가가 되는 게 아니고 분양권 등을 매매했을 때 뭐가 붙어요? P가 붙죠. 그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친 것까지가 기준시가요. 근데 시험을 계속 이렇게 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으로만 한다. OX, X. 반드시 뭐를 합쳐야 돼? 프리미엄. 원래는 추계 순서가 옆집 팔린 계약서, 매매 사례 가액 등인데 문제가 발생하네. 옆집 계약서가 확인은 됐는데 그 옆집 계약서가 친인척 간, 즉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계약서를 속인 거로 확인됐네. 그럼 옆집 계약서 확인되더라도 쓰면 된다 안 되겠죠? 그게 요겁니다. 리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가격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요 표에서 제가 니은하고 4번 말고는 모두 강의했죠. 요 니은하고 4번인 세법에서 난이도 극상으로 들어가는 파트거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쉬었다가 강의를 해드릴 텐데, 강의하는 목적을 잘 들으세요. 이게 기출문제의 사례예요. 이렇게 계산 문제로 최근에 한 6번을 냈어. 근데 지금부터 제가 이 기출지문 사례를 통해서 이 법조문을 이해를 시켜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사례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 사례를 풀 거라는 욕심은 버리세요. 풀 수는 있게 해드려. 근데 저라면 스킵하는 걸 권합니다. 왜? 모의고사까지와 실제 시험은 체감이 달라요. 시간이 5분 이상 걸리실 거야.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조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숫자로 설명을 드릴 거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 계산 문제도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근데 처음부터 계산 문제를 풀려고 덤벼들잖아. 영원히 계산 문제를 못 풀게 돼.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거를 이해할게. 나중에 풀게 되니까. 목적은 아시겠죠? 그래서 2교시는 전체적으로 조금 난해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혹시나 지금 정신이 좀 해롱해롱해 막 흔들려, 그러면 찬물로 세수 한번 하시고. 됐죠? 자, 쉬었답니다.